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마키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규제 여파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현 시점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충격파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규제가 어떤 지역에 타격을 줄지, 풍선 효과는 어디서 발생할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7월 현재 부동산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죠. 전국 미분양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서 있을 정도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지속되고 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고요. 하반기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9%나 감소했습니다. 둘째, 갭 투자 등 투기성 수요가 증가를 했었고요. 셋째,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1.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627 대출 규제에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한 거죠. 둘째,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주택 담보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대출을 회수합니다. 셋째, 정책 대출을 축소했고요. 디딤돌,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모든 정책 대출 한도를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LTV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했습니다. 이 규제로 실제로 어떤 지역이 타격을 받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 충격적인 건 서울의 74%가 이번 규제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18개 구에 대출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시내 구축 아파트 약 171만 7,384 가구 중에서 127만 6,247 가구가 타격을 받는 규모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 6,492만 원인데요. 평균 대출 감소액이 무려 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필요한 자기 자본이 8억 6천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의 서울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진 셈이죠. 대출 감소액 상위 지역을 보면 서초구가 9억 9,764만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강남구가 9억 2,634만 원, 용산구가 5억 6,787만 원, 성동구가 5억 4,783만 원 순으로 대출 감소액입니다. 반면 타격을 받지 않는 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평균 시세가 6억에서 8억대로 6억 원 대출 한도 내 매입 가능한 지역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규제로 풍선 효과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네, 풍선 효과라는 게 서울 내 저가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 자체가 감소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서울 내에서는 크게 두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도강 지역이고요.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은 평균 시세가 6, 7억 원대로 6억 원 대출 한도 내 매입 가능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금강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데 경기도 평균 시세 5억 8,525만 원, 인천 평균 4억 5,667만 원으로 6억 원 대출 한도 내 매입 가능한 지역들이 아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의 확산은 일자리 교육 등 구조적인 한계로 사실 제한적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은 6월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현재 대출 규제로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추가 고강도 규제안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네, 무섭네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확대 지정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한정된 규제 지역을 집값이 치솟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둘째, 서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이에요. 셋째는 정책 대출의 DSR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까지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죠. 넷째,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 대출의 DSR 적용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만 DSR에 포함되지만 이를 유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을 보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사기 신도시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국정기획위원회는 신도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과 연계도 중요한데요. 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고요. 7월 10일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하반기 집값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운대 서진형 교수는 올 하반기 갈수록 집값 초양극화가 진행될 것이고 서울과 지방,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요. 하반기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고 서울의 평균보다 중하위 집값이 형성된 서울의 외곽 지역과
경기와 인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80%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강남 3구에 대해서는 65%가 단기 조정 후에 장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고 70%는 지방 잘해야 보합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이 투기 수요 차단 등 단기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중저가 지역 쏠림과 수요자 양극화 등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25년 7월 1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변곡점에 있는데요. 특히 강남 3구, 한강 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조정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책의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방향으로 현재 대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규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풍선 효과로 인한 새로운 지역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공급 그리고 지역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는 투자 전략 전면 재검토와 현금 비중 확대를, 정책 당국은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7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8월이고요. 그리고 9월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발표, 그리고 4분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4기 신도시 계획의 구체화,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본격화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서울 내 노도강 금강구 지역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인 관망세로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역별 시간적 관점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한 대출보다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